자, 계속해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야, 최진봉 교수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요. 황당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KBS 제작 가이드라인은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를 할 때 있어서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편향적인 걸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황교익 씨 거기 나와서 하려고 했던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가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 출연을 정지시키는 것은 예. 지나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으셨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KBS에 지금 출연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경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럼 그 모든 사람 다 출연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대표적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잣대가 엄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이건 안 먹힌다. 그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TV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거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익 씨가 나와서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불렀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프로라고 하면 양쪽 의견을 다 들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정당의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만 이분이 출연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음식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적 내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생방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방영 안 하거나 아니면 조율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작 가이드라인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건 그럼요. 시사 프로그램 정도에 한정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유독 KBS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졌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게 바로 저는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미방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KBS 그러니까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 구조가 여야가 7대4 구조로 돼 있고요. MBC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의 구조가 6대3으로 돼 있습니다. 여야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정부 여당에 가까운 분들이 사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는 그게 그렇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랬죠.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이번에 방송법 일부 개정안인데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거죠.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시권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전화해서 압력도 강하고 또 전 사장이 지금 고대영 사장은 아닙니다만 기란현 사장이 압력을 넣어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도 줄이라 그러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기사,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를 없애라 그러고 이런 압력을 가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익 씨의 이런 건이 터진 것도 KBS의 사장과 간부진들이 아무래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작 기준을 이런 데까지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새누리당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 시사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황교익 씨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식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 대한 것이었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인데 과도하게 알아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KBS가. 방금 언급해 주신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기 위한 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 미방위에서 공청회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최 교수님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야당 추천 진술로 갔다 왔죠. 어떻게 좀 의견이 모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안 모아지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이런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의 추천 비율이 너무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7대6으로 바꾸자. 여당이 프리미엄을 하나 더 줘서 7명으로 하고 야당 추천 이사를 6명으로 하고 대신 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자. 그래야 특정 정당의 정치 색깔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하면 최소한 야당 추천 이사들도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죠. 사장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장을 못 뽑게 될 거다. 아예 그렇게 못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논란이 되다 보면.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NHK 같은 경우에는 사장 선임의 4분의 3의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일본 NHK가 그 4분의 3 규정 때문에 사장을 못 뽑고 공전을 계속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합의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주장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새누리당 쪽 진술인이 그렇게 반대했다고요? 새누리당 진술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그렇죠. 그럼 미방의 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은 다음번에도 본인들이 여당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이 적기다. 사실은요. 저는 무슨 걱정까지 됐냐면 어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교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쉽게 이 일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집권하고 나면 생각 달라진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계속 바꾸자고 얘기했는데도 정권만 잡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리 이걸 마련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야권 쪽은 오히려 지지합니까? 그럼요. 지금 지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사장 임명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선 전에 체제를 바꿔서 2월 말이면 MBC 사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해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의 체제로 가면 또 친정부적인 성향의 보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 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거는 2월 말 MBC 사장을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뽑고 싶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어쨌든 유리한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여론 조성에 유리한 어떤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참 교수님 지적대로 누가 여당 될지 아직 불투명한 이 상황이 적긴데 당장 2월 말 MBC 사장 선임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또 안 된다? 그렇죠. 어처구니 없네요. 너무 정치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만 묶여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정당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새누리당과 비슷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야당이 조금 더 설득을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국회 선진화법에 관계없이 통과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중 통과될지 주목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하면 최소한 야당 추천 이사들도 동의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장을 못 뽑게 될 거다. 아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논란이 되다 보면.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NHK 같은 경우에는 사장 선임의 4분의 3의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일본 NHK가 그 4분의 3 규정 때문에 사장을 못 뽑고 공전을 계속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합의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주장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새누리당 쪽 진술인이 그렇게 반대했다고요? 새누리당 진술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그렇죠. 그럼 미방의 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은 다음번에도 본인들이 여당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이 적기다. 사실은요. 저는 무슨 걱정까지 됐냐면 어제 만약 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KBS 그러니까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 구조가 여야가 7대4 구조로 돼 있고요. 네. MBC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의 구조가 6대3으로 돼 있습니다. 여야 구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가까운 분들이 사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는 그랬죠. 그게 그렇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랬죠.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이번에 방송법 일부 개정안인데 네.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거죠.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시권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전화해서 압력도 가하고 또 전 사장이 지금 고대영 사장은 아닙니다만 전 사장 길환현 사장이 압력을 넣어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도 줄이라 그러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기사,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를 없애라 그러고 이런 압력을 가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익 씨의 이런 건이 터진 것도 KBS의 사장과 간부진들이 아무래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작 기준을 이런 데까지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새누리당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 시사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황교익 씨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식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 대한 것이었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인데 과도하게 알아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KBS가. 방금 언급해 주신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기 위한 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 미방위에서 공청회가 어제 있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최 교수님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갔다 왔죠. 어떻게 좀 의견이 모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안 모아지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이런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의 추천 비율이 너무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7대6으로 바꾸자. 여당이 프리미엄을 하나 더 줘서 7명으로 하고 야당 추천 이사를 6명으로 하고 대신 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자. 그래야 특정 정당의 정치 색깔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올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야, 최진봉 교수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요. 황당해요? 왜냐면, KBS 제작 가이드라인은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를 할 때 있어서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편향적인 걸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익 씨 거기 나와서 하려고 했던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가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 출연을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으셨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KBS에 지금 출연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경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모든 사람 다 출연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잣대가 엄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이건 안 먹힌다. 그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TV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거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익 씨가 나와서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불렀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프로라고 하면 양쪽 의견을 다 들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정당의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만 이분이 출연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음식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적 내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생방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방영 안 하거나 아니면 조율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작 가이드라인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건 그럼요. 시사 프로그램 정도에 한정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유독 KBS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졌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게 바로 저는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미방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것이